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민 사연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최근에 교육대 기자의 Q&A 코너를 이제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또 이제 그쪽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이 많다 보니까 방송에서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쪽으로 보내주신 내용을 제 채널에서도 이제 일부 다룰 거라, 여러분들이 이 두 쪽의 Q&A를 보시면은 이제 혹시 내 사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최근에 아주 많아져서 제가 다 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어쨌든 가급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도 다루지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도 많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개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숙제를 너무 늦게 해서 고민이라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숙제를 늦게 하지 누가 그렇게 빨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겪은 일이고, 근데 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숙제를 빨리빨리 하지는 않는데, 이게 비정상은 아니지만 엄마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특별히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다 그렇지만 또 뭘 좀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 사연을 다루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볼게요. 자,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생각이 많은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원 숙제, 테스트 등 공부를 시작하고 시키면서부터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시기가 오면서 더욱 히스테릭하게 제가 괴성도 질러버립니다. 아이는 제가 이끄는 대로 하는 아이인데 올해 들어 숙제를 1시간, 2시간 넘게 책상에 앉아서 딴짓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니 속이 터져 결국 화를 내고 경고, 협박 등등을 다 합니다. 학원을 그만두자고 해도 싫다 하니 환장하겠어요. 자, 사연을 그냥 읽어보면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에 빨간 줄을 긋고 빨간 글자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핵심을 찾는 게 또 이제 해결을 하는 핵심이 될 텐데요. 일단 어머니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생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특별히 좀 이런 경향이 높으면 저학년 아이나 그 이하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획에 따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몇 시에 학교에서 돌아오고 몇 시에 학원에 가서 몇 시에 돌아오고 무슨 과목 숙제는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놨으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이제 고학년 혹은 사춘기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갖는 기대를 갖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남들이 그 2학년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루즈하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다는 몇 시에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없다 라든지, 이 과목은 이 날짜에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셔야 되고요. 이제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저학년은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못 참겠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우리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육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학원, 숙제, 테스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2학년이니까 조금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숙제도 많아지고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학습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엄마들은 이제는 이제 뭐 수학도 다녀야지, 뭐 영어도 놓을 순 없잖아, 얘는 좀 국어를 못하는 것 같아, 논술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원을 하나씩 둘씩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이제 이 학원이라는 게 그냥 수학, 뭐 그냥 영어 이런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진도, 우리 아이가 따라갈 만한 진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과제량입니다. 과제량. 과제량이 많으면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됐든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뭐 이제 숙제를 다 안 해간다든지, 안 한다고 애가 막 너무 뻗댄다든지, 뭐 엄마하고 이걸로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숙제량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이상이 되면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애가 숙제를 하기 싫어해 라든지 공부하기를 싫어해, 이렇게 말로 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하는 속도를 봤을 때 한 2학년이면 30분에서 1시간을 넘어가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에 얘가 학원 숙제나 시험 공부를 하는데 1시간, 열심히 해도 1시간을 넘어간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계속 미루거나 빨리빨리 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가, 다음 중에 하나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숙제 자체가 많다. 자, 이게 보면은 그래, 2학년으로는 좀 저 숙제량이 많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근데 딴 애는 다 해오거든.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해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럼 이 나이에는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양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지 숙제로서 효과도 있고 이제 애가 지치지 않는데, 그냥 학원에서 배우고 그거를 다시 응용해야 된다든지, 자,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가 훨씬 많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학원을 오래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이유가 지쳐서입니다. 지쳐서 학교에 갔다 왔고 학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과제나 학습을 하려면 이제 작업 기억이 필요하거든요. 작업 기억은 이제 내가 보거나 들은 걸 머릿속에 저장해서 이제 다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작업 기억이 떨어지면 이게 보고도 그게 기억이 안 남거나, 이렇게 풀려고 했다가 딴 데로 간다든지, 이제 우리가 하루가 너무 피곤한데 애가 이제 그때부터 뭐 가방 싼다 그러고 숙제 봐달라 그러면 이게 막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작업 기억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쓸 수 있는 어떤 그 인지적 역량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꾸 멍 때리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과제량이 많고 집에 왔을 때 이미 오늘분의 작업 기억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 엄마가 화를 낸다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제 아마 사연까지 보내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엄마를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려고는 하는데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 학원 그만둬, 이제 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자 했는데도 이제 아이가 싫다고 하니까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또 화를 내실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상황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을 그만둔다고 안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공부가 좋아서라든지 뭐 학원을 꼭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엄마 나 학원 그만두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 네가 너무 힘드니까 당분간은 그만두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뭐 공부를 포기한다고?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 알았어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엄만 포기할래. 뭐 말로 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은 이거를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면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낼 거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러니까 엄마 지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애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애들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엄마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거는 대부분 타당한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그래 네가 천천히 가자 라고 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애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이거를 놓는 부모님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는 건 아이가 엄마 정말 나를 내가 공부를 못해도 사랑해 줄 거지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학원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텐데 그냥 저는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학원과 학습량을 줄여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만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량을 줄이는 건 이제 학원을 좀 옮겨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어떤 경우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원 선생님을 만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협상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있다는 걸로 보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시험 보는 학원은 좀 늦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학습도 힘든데 시험까지 봐야 되면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압박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학원으로 보내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학원에서 숙제까지 다 끝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방 같은 형태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부도 시키고 숙제도 시켜서 집에 와서는 별로 할 게 없게. 집에 와서 이제 또 한다는 건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고생하고 관계가 상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의 이제 학습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엄마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한테 맞는 기대를 갖고 있나? 내가 기대를 너무 높이 설정한 건 아닌가? 내가 좋은 엄마가 된다고 하면서 얘가 뭘 잘하는 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자기 검열,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아이가 커가는 대로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학원을 적당히 보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을 과하게 보낸다면 이제 뭔가 내 마음속에 우리 애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어 하는 기대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보낸 사연인데 제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초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알아둘 필요? 그냥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연을 선택해 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친구들을 막 울리고 괴롭혀서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교사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한 아이들을 툭툭 건드리고 본인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힘이 센 상대의 경우에는 급소를 건드리기까지 합니다. 말로 놀리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친해지는 법, 놀이하는 연습, 상대의 기분 살피는 방법 등등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온갖 것을 알려주고 연습시켜도 본인의 어떤 욕구가 우선인 듯 보입니다. 결국 이 학생은 놀이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호자는 상담 초기에 집에서 지도하겠다고 하더니 다른 보호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담임 교사로부터 연락이 잦아지자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가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까지 연락하는 거냐 솔직히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보호자로부터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학생과 멀어졌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진심이 사라졌고 사무적으로 아이를 대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제 눈치를 보며 행동을 조심하는데요. 자괴감이 듭니다. 자, 교사로서 이런 학생과 학부모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게 현명한 것일까요? 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런 고초를 겪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선생님 몇 명 중에 몇 명이 그렇다라는 이제 그 수치를 낼 수 없어서 많아졌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전하는데요. 그냥 이제 코로나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집단 생활이 중단되면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규칙을 습득하는 시기에 공백이 생기면서 그걸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학년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서 내가 옛날에 봤던 3학년하고 다르네, 뭐 옛날에 봤던 뭐 초등학생하고 다르네 이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식의 이제 양육이 분위기가 널리 퍼지다 보니까 전에 비하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이제 많이 내세웁니다. 그래서 난 이거 하기 싫은데요 라든지 나는 이거 싫은데요, 난 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 애가 마음이 그렇다는데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라든지 뭐 아이 마음은 좀 알아보셨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고 또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저도 직장인인데 직장인은 그냥 변화하는 어떤 분위기에 적응해야 되는 게 직장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고 이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저의 직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야말로 이제 트렌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다 보면 예전엔 정말 이런 애들이 없었는데 라든지 뭐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인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라든지 너무 힘들어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이제 직업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적응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직장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들이 이런 애들이면 내가 가르치고 이런 애들은 못 가르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식도 이런 자식은 내가 키울 수 있는데 이런 자식은 못 키워 이럴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 남자친구랑 지금 남편이 달라, 이래서 물릴 수 없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위로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위로가 안 되시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뭐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서로 위로하는 선생님들끼리 좀 이렇게 뭐랄까 회식하면서 같이 좀 마음을 푸시고요. 그냥 이런 일이 우리가 무슨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이런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현상은 대세로 받아들이고, 아이와 부모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어떤 때 생각이 바뀌냐면 우리 아이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진짜 이 아이의 미래에 엄청나게 센 적색 신호구나, 이럴 때 조금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아이들의 경우에 늦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분 나쁘네요 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를 바꾸는 건 선생님들이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범위라는 건 이 엄마가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기분 나쁘네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횟수는 줄이는데, 만약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어머니가 저 이거 학포기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 없이 전화를 이제 더 하면 싫어하실 것 같고, 싫어해서 전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은 엄마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선생님이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하는 게 교사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은 많은 걸 하셨어요. 친구들과 친해지는 법, 놀이하는 연습, 상대의 기분 살피는 방법 등등. 그러니까 내가 이 학급에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결과는 아이가 점점 이제 놀이에서 배제가 되니까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현상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안에 아주 놀라운 힌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심이 사라지고 사무적으로 아이를 대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자괴감이 드신 거겠죠. 근데 아이가 그때부터는 눈치를 보고 행동을 조심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요 내용에서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하니까 말을 안 들어. 좀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대하니까 말을 들어.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논리와 어떤 학문적 원리로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주니까 말을 안 들어. 관심을 철회하니까 말을 들어. 그럼 이제 이 관심이라는 게 이 아이한테 어떻게 작용했냐 하는 거죠. 자, 모든 아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죠. 배우자도 그렇고 부하 직원도 그런가 하면 상사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주지? 이건 되게 본능적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이나 윤리가 내재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주면 그 행동을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런저런 방법을 가르치면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선생님이 관심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이제 행동 수정의 원리입니다.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이 증가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면 줄어듭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라서요. 선생님이 관심을 안 주니까 이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눈을 맞춰주고 다정하게 말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동 수정에서 무관심의 원리예요. 무관심의 원리. 그래서 선생님은 좋은 마음을 이제 아이에 대한 좋은 행동으로 표현했는데, 이 경우에는 무관심이 훨씬 더 효과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하나도 없고,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이런 행동을 안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놓치신 거죠. 그래서 행동 수정의 원리는 엄마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잘 알아두시면 그 감정 소모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그러면 이제 무관심을 좀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행동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선생님은 네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안 좋은 행동이 반복되면 무관심을 훨씬 더 길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행동이 줄어들고 어떨 때 늘어나는지를 봐가면서 이제 그때그때 그 방법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동 수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행동 수정에 대한 기본 강의들을 제가 카운피아라는 사이트에서 유료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비용은 잘 모르겠고요. 예, 선생님들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예, 한번 보시고요. 예,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건 보상, 처벌, 무관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거, 보상을 주지 않는 거, 보상과 반대되는 걸 주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고요. 방법은 네, 전략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런 관계인 것 같아서 네,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사연인데요. 9살 첫째와 미취학 둘째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규칙을 좋아하는 엄마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 저녁 때가 되면 짜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니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일상적인 규칙을 지키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는 사이 아이가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고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화를 줄이고 짜증을 줄이고 아이에게 다정한 말들을 더 해준다면 지난 시간들이 상처가 치유가 될지요. 저 역시 화가 많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자란지라 아이에게 상처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저 자신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화를 줄이고 짜증을 줄이고 다정한 말들을 해준다면 네, 지난 사건의 상처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네, 상처를 보듬을 필요는 없고요. 부정적인 행동,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줄이는 걸로 충분합니다. 뭐 더 다정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건 엄마의 부정적인 피드백이거든요. 또 다정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다정한 것과 무심한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 과도하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다. 화를 내거나 아이를 비난하거나. 그래서 그거를 줄이면 다 됩니다. 자, 근데 다 되는데 그러면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고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이제 내가 아이한테 어떤 기대를 왜 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냥 화를 덜 내고 왜 더 잘 못해? 이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 정도 했구나.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거 숙제 다 해라든지 이렇게 하지. 왜 못해? 네, 이거를 안 하시면 돼요. 핵심입니다. 왜 못해? 왜 이따위밖에 못해? 바보야? 라든지 실제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내가 해봤을 때 이거 엄청 이거 자존감에 기스가 나겠는걸? 이렇게 하는 건 돌이켜보고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많이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아이들과 일상적인 규칙을 지키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일상적인 규칙을 9살하고 미취학이라면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규칙이 뭐 시간 되면 밥 먹기,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기, 이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10살쯤 되면 배우는데, 뭐 숙제를 정해진 시간에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습득, 그러니까 이제 습득이라는 게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움직이면 요 정도는 습득인데 10살까지는 이제 대부분 한두 번에 그거를 하지 못해요. 모든 애들이. 자,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는 엄마가 원하는 거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말해줬을 때 애들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 거고, 정해진 일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덩어리가 크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적인 규칙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일상적인 규칙을 너무 꼼꼼하게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 언제쯤 숙제를 하고, 언제쯤 밥을 먹고, 언제쯤 씻고, 언제쯤 잔다 하는 것들을 융통성을 갖고 하시면 아주 많이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사이좋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냥 화를 줄이면 상처는 안 받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라 그냥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마시고, 화내는 횟수를 줄어들고 독한 말을 줄이시면 됩니다. 네, 마음 같지 않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3개의 사연을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